大家好, 안녕하세요. 최신 계정 HSK 3급 한 권으로 끝내기 서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동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동문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동사가 연달아 오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주어가 두 개 이상의 동사 또는 동사구를 수로로 갖는다라고 해서 한 문장이 있으면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오는 그런 문장이에요. 저희가 한번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동작의 연속을 나타내는 연동문이에요. 뭔가 이거 하고 순서대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문이 他突然打开门跑了出去. 그는 갑자기 打开门 하면 문을 여는 거죠. 일단 동작 하나 나왔고 그리고 跑了 뛰는 거죠. 뛰다 동작 두 개 나왔어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순서가 打开门 문을 열어야 跑出去 뛰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순서에 맞춰서 배열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동사가 두 개가 나오고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떤 동사가 먼저 올지 헷갈리실 때는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발생 순서. 그래서 일단 열어야지 뛰어나갈 수 있으니까 打开门 먼저 놓고 跑了出去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 문장을 연동문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동작이 이거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모양의 연동문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목적을 나타내는 연동문이에요. 한번 예문으로 보면 他下午去医院看病. 그는 오후에 去医院 하면 병원에 갔다 라는 거죠. 일단 가는 동작 하나 나왔고 看病 하면 병을 보다 라고 해서 진찰을 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진찰하는 것도 동사예요. 그럼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석을 할 때는 그는 오후에 진찰 받으러 병원에 간다라고 해서 지금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진찰 받으러 나 거기 가라는. 이렇게 해석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끔 이제 문장 배열을 하실 때 섞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발생 순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야지 진찰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은 去医院 병원 가서 看病 진찰한다.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돼요. 헷갈리실 때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동문 이번엔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 이번엔 방식이에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교통수단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무엇을 타고 어디를 간다 이런 식으로 방식을 나타내는 연동문에는 교통수단이 함께 자주 출연을 하고 있어요. 예문 보시면 他经常骑自行车去学校. 그는 자주 骑自行车 하면 자전거를 타다라는 동사죠. 동사 하나 나왔어요. 일단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교통수단에 쓰이는 주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전거 타는 자세 기억하시면 돼요. 저희 기마 자세로 탄다고 하죠. 기마 자세 그 지라는 거예요. 말 타는 자세. 그래서 骑自行车 동사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주어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간다 해서 두 번째 동작이 나왔는데 그 순서 마찬가지죠. 일단 자전거를 타야지 학교에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순서는 발생 순서 맞춰주시면 되고 학교 가는 방식을 나타내는 그런 연동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방식을 나타내요, 목적을 나타내요, 연속을 나타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문 자체로 계속해서 봐주시면 되고 그 순서는 발생 순서만 맞춰주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뭘 살펴볼 거냐면 연동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동사가 연달아 온다, 발생 순서에 맞춰서 온다, 이거는 저희가 봤고 부사나 조동사가 이제 문장 속에 출연을 하면 어디로 갈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사나 조동사는 부사어의 자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부사어는 저희가 수어를 꾸며주는 걸 부사어라고 하죠. 이렇게 앞에서
그러면 수러 앞에 부사어 자리에 부사나 조동사를 넣어주면 되는데 연동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러가 1개, 2개, 뭐 많게는 3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부사나 이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에서 보시면 他要去国外读书. 그는 간다 외국으로. 일단 첫 번째 동사 나왔고 도쇼 같은 경우는 책을 읽다라는 뜻도 있지만 공부를 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간다랑 공부한다 두 번째 동사 나오면서 연동문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를 넣고 싶을 때는 첫 번째 수러 앞에다 놓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수러 앞에 부사어 꾸미는 거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사 조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첫 번째 수러 앞에 놓는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他来商店买了很多东西. 일단 그녀는 상점에 왔어요. 삽니다. 많은 물건을.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동사 라이가 나왔고 두 번째 동사 마이가 나오면서 와서 산다라는 연동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때는 러나 꾸어의 위치를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러나 꾸어는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태조사였어요. 근데 이 러나 꾸어는 동사 뒤에 붙을 수 있으니까 앞에도 붙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연동문에서는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동사 뒤에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아니고 뒤에 있는 수러 뒤에 붙어서 他来商店 상점에 와서 买了很多东西 많은 물건을 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동문에서는 러나 꾸어가 출현을 하면 두 번째 동사에 붙인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 나온 동태조사 러나 꾸어 말고도 동태조사에는 진행을 나타내는 쩌도 존재를 하고 있죠. 뭐뭐 하는 중이다, 뭐 지속하는 뜻을 가진 쩌는 지금 두 번째 동사에 붙었다면 러나 꾸어가 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동사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러나 꾸어는 두 번째, 쩌는 첫 번째 온다라고 기억을 해서 구분을 해서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문 보시면 他们坐着看电视. 그들은 일단 앉는다, 본다 TV를 해서 주어, 수러, 목적어 이렇게 기본 어순 지켜주시면 되고 첫 번째 동사 뒤에 쩌를 붙이면서 앉아서 TV를 본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총 연동문 종류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사나 조동사 아니면 동태조사의 위치까지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예문 마지막 여기 나온 3개 통해서 연습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처음으로 오는지, 첫 번째 동사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뒤에는 누가 붙는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